내추럴 대회는 항상 이런 식으로 게릴라성으로 진행을 해야지 피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도 2회 대회 3회 물어보는데 안 가르쳐 줄 거야 절대. UNF 도핑 테스트 무더기 적발 막 이렇게 들으면 나 걱정이 돼. 그래도 도핑 적발되면 확실하게 공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내가 둘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이제 심오한 주제로 넘어가네. 이제 그런 도덕적인 시야로 얘기하면 안 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얘기해 주길 바래. 돌출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지. 저는 일단 돌출혈은 내추럴 대회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써서 어느 정도의 골격근량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끊었다 하더라도 자연식으로 먹고 운동한 사람이랑 일단 다르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지만은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같은 입장인데 내추럴 대회는 이제 라이프 타임 내추럴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또 돌출혈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어쨌든 자신의 과거에 있던 일인 거고 이제 약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약물 사용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분들도 설 무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어디 설 데가 없다고 생각을 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추럴 대회는 나오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태껏 조사하고 내 이제 카다의 자문위원회까지 들어가고 한체대 박사까지도 만나보고 왔는데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야. 올림픽 종목까지도 포함해서 완벽한 내추럴이 없어.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꽤 많다라는 거지. 이제 올림픽 직전까지 간 사람 외에는 타설 대회는 그냥 조기 축구의 대회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 올림픽 종목이 아니잖아. 어쨌든. 자, 그러면 도핑을 제대로 했어. 이번에 내가 이제 도핑 테스트에는 정말 민감하게 많이 투자를 해서 도핑 테스트 비용이 한 3-4천만 원 정도, 정말 힘들 정도의 시중에 판매되는 부스터 제품에 요인빈 성분도 걸리고 출혈 자체가 자연적인 거잖아. 그럼 식단도 자연식을 먹어야 돼. 뭐 하나 정제돼 있는 걸 먹으면 안 돼. 왜냐면 요즘 다이어트제든 뭐든 너무 고농축으로 나와. 이게 재수 없으면 걸린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올림픽 선수들, 올림픽을 참가하는 선수들조차도 일반인들보다 더 까다롭게 조절을 해. 그게 뭐냐면은 진통제, 감기약, 뭐 커피 하나 제대로 안 먹어. 대회를 앞둔 사람. 예전에는 카페인도 걸린다고. 지금은 카페인은 빠졌어. 그러니까 내추럴과 내추럴이 아닌 거의 차이는 도핑 항목 리스트에 있냐 없냐의 차이야. 성분이. 그럼 도핑 항목에 그 성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추럴이 아닌 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만에 하나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대회를 뛰는 선수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관리를 까다롭게 해야 돼. 근데 라이프 타임 내추럴, 즉 평상시에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과연 완벽한 내추럴이냐. 다시 말해서 응구가 뭔지도 모르는 보충제를 먹었어. 근데 요번 대회 도핑 테스트에 걸려. 흔히 말한 돌출혈이라는 팜 때문에 얘는 이 바닥에 아예 못 들어와. 난 몰랐네. 마찬가지 최현총 선수가 뭘 먹고 뭐가 성분이 나왔어. 그럼 다시 이 바닥에 못 들어오는데 돌출혈이라고 얘기해버린 거. 이건 어떻게 할 거니 이거지. 아예 이 바닥에 들어오면 쇠도 잡으면 안 되지. 아니면 나갈 거면 이제부터 케미컬 있는 사용이 허용이 되는 대회만 나가야 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뱉었는데 내가 검출돼 버리면 이거는 이거보다 정말 힘든 상황은 없는 거야.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자라는 거니까.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일반인들이 그냥 이제 이건 도의적으로 아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더 쉽게 정제돼 있는 뭐 카페인 음료부터 해서 뭐 영양제든 많이 먹잖아. 가리지 않고. 근데 사실 모르고 먹어서 나왔을 때 사실 선수라는 거는 이 모르고 먹었다라는 게 없어. 알아야 되는 것도 선수의 의무야, 하나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잘못되는 거지. 전 세계 규정으로 봐도 사설 단체는 도핑에 걸리면은 1년 정지야. 1년에서 1년 6개월, 길게는 2년. 그리고 전 세계 그 국제 내추럴 대회 규정이 도핑에서 걸리면 2년 정지야.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정말로 국제 스포츠에서 도핑에 걸리면 첫 번째 걸리면 4년 정지, 두 번째 걸리면 8년 정지, 세 번째 걸려야지 박탈이야. 근데 왜 유독 가장 올림픽 종목도 아니고 가장 스포츠로 보기 어려운 종목인 보디빌딩만 한 번 걸리면 영원히 아웃이냐 이거지. 돌출혈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올림픽 규정에도 없고 뭐 대한체육회 규정에도 없어. 단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튜브 세계에만 나오는 거야. 이 유튜브 세계에서 만들어낸 신조어이자 그들만의 법인 거야.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말로 끝까지 돌출혈이라고 자부하는 사람 있으면 나는 솔직히 내추럴들이 다칠까 봐 그래.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은 나는 이거를 조금 더 현명하게 생각하길 바라는 거야. 왜?
만에 하나 내가 어떤 성분이 나왔을 때 감기약뿐만 아니라 정말로 진통제 하나 못 먹고 내가 운동을 해봤냐 이거지. 라이프 타임이라고 하면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생각하는 게 내추럴 대회도 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UNF처럼 이렇게 도핑 검사를 빡세게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허술하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허술하게 하는 데서 뭐 이게 1등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기축구에서 1등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와 박수 주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 도핑 검사 수준에 따라서 이 내추럴 대회가 급이 정해질 것 같고, 만약에 뭐 본인이 약을 먹었든 뭐 보충제를 먹었든 그게 뭔가 의심이 되면은 그 대회 측에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런 보충제를 먹었는데 혹시나 이런 성분이 미리 연락을 하면 괜찮은데 본인이 병원 처방 받은 것도 얘기도 안 하고 그런 거는 선수가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CS 전화가 되게 많아요. 자기가 뭐 지금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괜찮냐라고 했는데 이게 전문기관 아니면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카다에서도 연구소에서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안내 직원이 그 카페인은 안 걸리고 뭐 쥐가 어떻게 다 찾아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 때 자기가 그 당시 때 처방받은 약이랑 구매 영수증이랑 그 동봉돼 있는 그 성분이랑 이런 게 뭐 일치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악용될 수 있는 방향이 되게 많은 게, 나 같은 경우도 치료 목적에 대해서 성장 호르몬을 처방받은 적 있어. 그러면 집에 이만큼 쟁여놔도 돼. 그거 하나로 나는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야. 진단서도 있으니까 처방받은 내역이 있잖아. 뭐 그런 부분은 악용하기가 되게 쉬운 거거든. 그런 부분 따로 규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도핑이든 청문회 때 나온 사람들은 공지를 해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퀄리티는 갑자기 그러면 제가 가는 거죠. 거의 뭐 팔복 수준이잖아. 그러면 이제 내추럴들은 이제 많이 추려지겠네 이제. 나 근데 요번 대회 수준 보고 아니 다 좋았어. 1등부터 꼴등까지 안 좋은 사람이 없어. 혹시 기억 남는 선수가 있나요? 기억이 안 날 정도 다 똑같았어 보면. 1등부터 10등까지 누구를 1등 줘도 뭐라 못할 상황이었어. 내가 생각했던 그 CS 전화들이 다 초보자들이 나오는 대회로 착각을 했었거든.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서 취미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대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다 잘랐어. 아니요, 피 터지게 붙을 건데 이거 체급 안 나느냐? 안 나온다고. 노비스 종목 없나요? 없다고. 이거 꼬마 애들 주니어 종목 없어. 다 오픈을 다 붙어 그냥. 그게 내추럴 왕이지.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는 내추럴 내가 이렇게 재밌었나? 내가 보면서 긴장을 하더라고. 막 보다가 나 고개 계속 돌려서. 왜냐면은 내가 심사위원을 진짜 짜증나겠다. 저거 맞아요. 어떻게 다 심사를 해? 얘는 앞판이 좋은데 얘는 뒷판이 좋아. 얘는 상체가 좋은데 얘는 하체가 좋고. 이거 어떻게 평점을 낼 거야 이거. 더 웃긴 거는 다 완벽했어. 빈틈 찾기가 조금 어려웠던 거야. 다음에 2회 대회, 3회 대회는 좀 대표님께서 혼자서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은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하기엔 너무 이게 난 이런 내추럴 스타들이 좀 많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내가 기업에다 제안서를 넣을 수가 있지. 그걸 이제 또 지금 김동호 회장이 알아보고 있고. 저는 이 대회가 진짜 가서 봤잖아요. 진짜 2회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2월달에 할 수도 있어. 안 가르쳐 줄 거야 절대. 아니야, 평생 없을 수도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여기. 아니야. 더 쉬워진 게 뭐냐면 우리가 뒤로 갈수록 이제 더 큰 회사에서 스폰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걸 거절했어. 일부러 거절한 게 뭐냐면 이제 그 김동호 회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어떤 업체든 뭐 중기업이든 아무도 못하는 걸 둘이서 한번 해보는 걸 보여주자. 일부러 도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선수 후원만 받았어. 프로 선수들한테. 일반인들 후원 안 받았어. 이건 선수가 선수를 위한 대회를 만드는 겁니다. 큰 기업에서도 안 받았어. 왜냐면은 그럼 그 업체 조건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개인이 만들어낸 대회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대회가 된 거야. 프로 선수들조차도 얘기하잖아. 제가 다시 돌출이 될 때도 저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돌출이 돼도 저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나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내추럴 시장이 왜 그냥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안타까웠던 건 그거야. 내추럴로 헤비급은 사실 만들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헤비급이 왜 재밌냐면은 보디빌딩만의 특화된 매력은 헤비급에서 차이가 나. 근데 라이트급, 반탄급, 플라이급은 오히려 태능 선수촌에서 운동하는 레슬링 선수, 유도 선수, 기계체 선수가 더 좋아 보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크런치가 아닌 윗몸 일으키기를 한 세트에 1000개씩 하는 애들이야. 그냥 사이보그 기계들이야 다. 그럼 이런 친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 보디빌딩만의 특화된 매력이 없어. 체급 경기는. 그래서 헤비급 아니면은 사실 보디빌딩으로 보기 어려운데, 요번 대회 보고 나서 와, 라이트급, 미들급, 플라이급도 내추럴로
이 정도면은 확실히 분류가 가능하겠다 이거야.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 김준호 선배님도 과거에 정말 그 내추럴 그 대한민국 미스터 코리아 선수들이 캘리포니아의 베니스에 전지훈련을 갔는데 베니스 골드짐에서 딱 거기서 얘기했잖아. 헤비급 선수들이 어느 나라에서 체조 선수들이 왔냐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대중들이 이 보디빌딩을 스포츠화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만은 보디빌딩은 1940년도에 미국에서 조웨이더에서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1960년도부터 모든 케미컬이 적용이 되면서 아놀드 슈워제네거부터 해서 모든 케미컬이 실험이 됐어. 그때부터는 정보전이었어. 유일하게 한국의 미스터 코리아만 케미컬에 대한 정보, 운동의 정보가 제일 없었어. 미국에서는 그런 내셔널 대회조차도 영주권이었으면 못 나가서 그래서 그 미국 애들이 다 해먹기 대회였어.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이. 결국에는 보디빌딩이 내추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보전에서 만들어진 대회였는데 이게 국제대회로 넘어가면서 내추럴이 파생돼서 나온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추럴이 아닌데 그게 무슨 운동이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쇼로 시작돼서 스포츠로 자리 잡으려고 내추럴이 파생된 게 아시안 게임하고 여기만 들어와 있어. 근데 아시안 게임에서도 빠졌잖아. 내가 내추럴 시장에서 처음 내추럴 때 15년 전부터 이제 계속 활동하면서 내추럴 이제 시대에 오겠다. 난 이렇게 자부했었어. 근데 아시안 게임에서 보디빌딩이 빠졌어. 빠진다고 해서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뭔지 알아? 바둑. 야 어떻게 씨발 보디빌딩이 바둑보다 스포츠가 아니야. 거기서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린 거야. 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디빌딩이 끝이구나. 나 이거 너무 매력 있어서 한국을 꼭 갖고 오고 싶다. 한국에 갖고 오자마자 내가 모든 방송에다가 내밀면서 저 세계대회에서 1등 했어요 2등 했어요 하는데 말했잖아. 그 스타킹에서 카이 그린 사진 보여주면서 아, 이거는 약 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 작가 내가 진짜 이름 생각나면 내가 공개하고 싶다 진짜. 아, 나를 그렇게 처참히 뭐 짓밟았는데 진짜. 내가 카다에서든 어디든 가서 얘기했을 때 나한테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 대회 말고도 다음번에 할 게 뭐냐면은 시료채취위원회를 만들 거야. 그게 뭐냐면은 도핑 테스트는 니네들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도핑 소변을 받은 인증 기관이라는 게 있어. 카다라는 게 한국 도핑 방지 위원회, 그리고 와다라는 게 국제 도핑 방지 기구, PWC가 독일 기구, ITA가 스위스 올림픽 IOC 조직위원회, IDTM이 네덜란드 기구. 이 5개 기구에서 인증한 연구소에서 한 소변만 올림픽 스포츠에서 인정해주는 기관이야. 이것만이 끝이 아니야. 또 하나 기구가 뭐냐면 시료 채취팀이라는 게 있어. 얘네들이 직접 인정해서 나온 소변을 받은 애들 것만 인정을 해줘. 2016년도 리우 브라질 올림픽에서 중국의 수영 선수가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도핑 혈액이든 뭐든 망치로 깨부셨어. 근데 그게 무죄가 됐어. 원래 도핑 거부도 유죄거든. 시료 채취하는 검사관의 신분증이 없었다는 이유. 그게 뭐냐면은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는 조직위원회에 그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그 선수의 성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마이크 타이슨이 왜 한 번도 도핑에 안 걸렸겠어? 고환하고 사타구니 사이에 시럽통에다가 남의 소변을 받아서 대신 받아줘. 뒤로 돌아서 받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성기를 직접 보게 해야 돼. 도핑을 피하는 방법 굉장히 많아. 근데 그 시료 채취 조직위원회가 한국에는 카다밖에 없는데 카다에서는 사설단체를 지원을 안 해줘. 근데 그 시료 채취 조직위원회를 나한테 투자해서 만들어 달래. 한 체대에서. 이런 내추럴 대회를 만드는 것보다 그걸 만드는 게 더 좋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내추럴 인증이 된 카다든 와다든 외국인이 직접 와서 본 거 아니면은 다 가라야. 가장 중요한 거는 소변을 연구소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소변 테스트를 했냐 이거야. 그 단체에서 임의로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야 가서 밥 보고 와. 변기통 안에 들어가게 해줘. 뒤로 돌아서 싸게. 그건 다 갈아야. 이번에 에보트 시스템은 에보트 그 기관에서 와서 직접 보게 하는 거야. 맞아요. 이거 지키려면은 진짜 돈이 미친 듯이 들어가. 그러니까 나는 도핑에 대해서는 난 누구보다 자신 있다 이거. 근데 한국 사설단체 뭐 말하는 거 보면 나 웃겨 죽겠어 진짜로. 우리 저거 양 뭐 먹을까? 제가 또 논란이 또 좀 있는 게 아무래도 옛날에 16년도에 클린핏에서 일했다 보니까 거기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너가 약을 안 들어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 물론 대표님이 확실하게 은근 내추럴이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은 대표님이 봤을 때 내가 쓴 걸 봤다.
뭐 안 봤다 요것만 딱 말씀해 주시면 뭐 내추럴 아니다 이건 제 양심이니까 아니 그런 고등학생 얘기를 왜 들어? 그게 진짜로 진짜 근데 되게 여론이 되게 되게 자 많아. 그러면 내가 이런 대회를 왜 하겠어? 내가 과거에 누구한테 한 명이라도 권유를 했거나 뭐 했으면은 나는 모든 제보가 들어왔겠지. 나라고 제보 안 들어올 것 같아? 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클린하기 때문에 참 내가 클린핏 하기 전부터 내가 했던 게 방송일이었어. PT 문의라고 한답시고 찾아온 사람들이 항상 보면 녹음기를 켜놓더라고. 핸드폰 뒤져놓고 딱 보면 얘네들 기자야 다. 뭐 케미컬 구매뿐만 아니라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자부할 수 있는 게 나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국내랑은 거래뿐만 아니라 국내랑은 레슨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국내 쪽하고는 아예 법적으로 나를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자부하기 때문에 그래. 누구한테 내가 약물을 권유를 하거나 약물을 팔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도 내가 레슨조차도 안 해. 난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이야. 나를 찾아온 사람들 나 엿먹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한참 나는 방송쟁이였을 때였고 그 방송쟁이 때부터 계속 내추럴이었고 그 과정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프로로 전향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내 직원 그리고 뭐 나한테 배우는 사람 난 레슨도 그때 안 하기 시작했고 그게 무서워서 저도 억울한 게 만약에 대표님이 알고 있는데 제가 나간다고 신청하면 그게 진짜 웃긴 거죠.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해서 만든다는데 네가 나와? 그러면 나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은 이건 당연히 아니, 이건 뭐 반대로 생각했지. 왜냐면은 은근하는 친구가 과거에 센터에서 일하다 그만둔 친구야. 그만둔 사람을 누가 좋게 봐. 어떻게 해서든 깔려고 보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 그만두면 뒤통수 치고 나갔다. 근데 내 분야에서 지금 나와? 넌 좆됐어. 내가 이 친구를 겨냥해? 그것도 웃겨.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해서 혐의를 없는 걸 만들어낸 것도 웃기고. 반대로 이 친구가 내가 여는 대회 나오면은 더 불리한 조건에서 뛰면 뛰었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뛰진 않아. 우리 심사위원들은 그런 걸 안 봐. 다 10년 이상의 베테랑 트레이너이자 선수이자 심사위원들인데 10년 이상. 이 친구가 나랑 같이 일했던 것도 몰라 우리 심사위원들은. 그리고 그 친구들조차도 나처럼 그렇게 유튜브를 하거나 이렇게 보는 편도 아니야. 다들 다 몰라. 네가 왜 괜히 그거를 이제 과민 반응해가지고 뭐 그거를 나한테 해명할 필요도 없어.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난 똑같이 나 도핑에 너 걸려서 너 돌출을 다시 여기 못 오게 만들고 싶어 그냥. 제발 좀 걸려라 진짜. 긴장해 니 진짜로. 도핑 기대. 뭐 비타민 C 이런 거 나오잖아. 아니야 노란색 많이 나오더 그래. UNF의 탄생 배경 이걸 좀 알게 돼서 더 뭔가 의지가 올라왔거든요. UNF 챔피언 한번 돼보고 싶은 욕구가 더 커졌고 내년에 진짜로 더 칼같이 준비해서 저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의혹 같은 것도 조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피드백도 듣고 해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 자 저도 뭐 오늘 보면은 한편으로는 뿌듯한 게 이 친구가 이제 꽤 오래전에 거의 한 5년 됐구나 그만둔 지 5년 전에 그만둔 친구인데 왜 기억을 못했냐면은 5년 뒤에 이렇게 성장을 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기억을 못한 거야. 그 당시 때 권은구라는 선수 이 친구가 선수로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정말 트레이너로서도 가망성도 없어 보이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짠 하고 정말 노력해서 변신해서 나타나니까 내가 못 알아본 거였다 그냥. 내 산하에 있어서 큰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나를 떠나서 성장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나조차도 못 알아본 거고 얼굴을 보는 순간 얘가 걔였나? 이제 재차 몇 번 확인을 했었고 자아 성찰에 투자를 많이 하고 노력해서 올라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했던 것만큼 모든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최은총 선수도 오늘 봤는데 속이 깊고 경험 많은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한 해에 대회를 무슨 10번, 12번을 나가는 것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정말 대단한 노력이자 긍지인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더 잘 살려서 내년에는 더 성장한 성숙한 모습이 나와주길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덕분에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하고 저희는 이제 카메라 끄고 이제 또 고기 먹어야 돼요. 이제 밥 먹을 시간이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뵈야죠.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우리 UNF를 통한 우리 선수들, UNF가 아니더라도 우리 내추럴 우리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과 지지, 격려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